이번 영상은 속물 여성입니다.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플롯이 있어요.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신데렐라 플롯이죠. 가난한 여성은 잘생기고 키 크고 근육질인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경제적 부와 심리 정서적 지지를 집중적으로 받으며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산다는 신분 상승 스토리예요. 반면에 남성들에게는 신데렐라 플롯 남자 버전은 그렇게 인기 있는 편은 아닌데요. 남자들은 백마탄 왕자가 되고 싶지 백마탄 공주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성들은 말을 타고 사방으로 돌아다니기를 선호하죠. 현대에는 그곳이 자동차죠. 여성들은 흔히 헤어진 전 남친에 대해 똥차 가고 벤처 온다며 남성을 물질적 가치에 등급을 나눠 표현하죠. 상승력이 함축된 표현이에요. 반면에 남성들은 똥가방 가고 에르메스 가방 온다는 등의 물질적 요소로 여성을 빗대어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을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는 게 무척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혼 전제로 만나는데 이런 질문만 주로 묻는 여성들이 있어요. 월급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얼마 모았어요? 집은 작아요? 빚은 없어요? 부모님 지원은 얼마나 가능해요? 부모님 직업은 뭔가요? 본가는 얼마예요? 강남이에요? 강북이에요? 부모님 재산은 어떻게 돼요? 형제 직업이랑 연봉은 얼마나 돼요? 등등 물질적 자원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물음이죠. 또 블라인드들로 보면 저런 물음들 꽤나 돼요. 사람들 궁금한 건 또이또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댓글에 글쓴이 혹은 글쓴이의 연인이 속물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죠. 속물은 돈이나 명예를 제일로 치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뜻하죠. 보통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경제적 능력을 다른 조건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남성은 여성보다 외모를 다른 조건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스타를 보면 외제차나 자신의 부나 직업 등으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남성은 많죠. 반면에 여성들은 레깅스를 입고 특정 신체를 부각하거나 풀 메이크업한 얼굴이나 헤어스타일, 곧 외모를 과시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향은 전 세계적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과시하는 방법 차이는 21세기 미디어 때문일까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타난 모습 때문에 인공적으로 주입된 경향성이나 욕망일까요? 이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려면 선사 시대로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렵 채집인의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 현대인이기 때문이죠. 수백만 년 전부터 인간들은 먹거리 구하려면 수렵 채집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성은 주로 집단적인 사냥을 하고 여성들은 주로 채소나 과일을 채집했죠. 웬만큼 돌아다니면 각자 필요한 칼로리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아이가 웬만한 나이로 성장해서 혼자 먹거리 구하고 먹고 돌아다니는 등 최소한의 생존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여성이 어머니로서 케어해줬어야 했어요. 다른 수많은 동물과 달리 인간 아이는 무척 허약하고 비실비실거리며 보살핌을 필수로 요구하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인간 특유의 큰 머리통을 갖는데 인류가 직립보행하면서 여성 기준 산도가 줄어들고 성숙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산모와 아이가 둘 다 죽을 위험이 있었기에 미성숙한 아이를 출산하는 쪽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였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여성은 아이의 아버지인 남성에게 먹거리 자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존이 달린 일이었죠. 임신하거나 한두 살짜리 걷지도 못하는 애기 데리고 맘모스 때려잡으러 간다거나 3, 4살짜리 걸어는 다녀도 입에 아무거나 집어넣는 아이 데리고 독식물 있을지도 모르는 숲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자살행위였을 테니까요. 물론 공동체, 곧 남성 아닌 다른 여성에게 의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남성들이 매일같이 사냥에 성공해서 고기를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고기는 중요 식량 자원이고 다른 남성으로부터의 혹은 포식자로부터의 보호 등이 필요했기에 여성은 남성의 도움이 필요했죠. 생존에 도움되니까요. 이 시대의 인기남은
사냥을 잘해서 고기를 잘 구해오고 고기를 남에게 잘 나눠줘서 나중에 나눠받을 수 있도록 남들에게 신뢰를 얻고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여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자신과 아이에게도 자원을 잘 나눠주는 남성이 인기 있었어요. 이런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위는 외모 단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어요. 남성의 큰 키, 넓은 어깨, 근육질 신체, 테스토스테론이 뿜어져 나오는 남성형 얼굴 등이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위의 우월함을 짐작할 수 있었죠. 게다가 우월한 신체는 유전적 건강함과 우월성을 상징하는 단서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정착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남성을 판단하는 데 외모를 보는 것은 유효했죠.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의 에너지는 육체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 수확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모여 살게 되면서 화장실 변처리 문제, 설거지와 목욕과 갈증 해소를 위한 물도움과 폐수를 갖다 버리는 일, 난방을 위해 불 때고 남은 채 갖다 버리는 일 등 가사노동이 생겨났어요. 임신과 육아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거주지에 머물던 여성들은 채집 대신에 생겨난 집안일을 하게 되고 남성들이 구해온 먹거리에 더욱 의존하게 됐죠. 사회 구조적으로 점차 남성의 일과 여성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현대는 피임 기술 발달로 임신과 육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신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일에서 자원 얻기가 쉽지 않죠. 국가복지 시스템이 충분치 않으면 여전히 남성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만 과거와 달리 충분히 부유한 여성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남성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고 반대로 남성들이 이들에게 의존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죠. 평범한 줄 알고 만났던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재벌집 딸이었다 같은 2030 남성 타겟으로 한 드라마나 웹툰 생겨나고 있죠. 부잣집 여성들이 가난한 남성과 커플이 된다는 상승 욕망을 자극하는 남성 버전의 현대판 신데렐라죠. 흔히 있어왔던 가난한 여성과 부유한 남성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의 반대 버전이에요. 다만 남성의 보편적인 번식 본능과는 반대이기에 대중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미미하게 인기가 있는 것은 인간의 번식 전략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편측적이죠. 다수가 백마탄 왕자가 되고 싶을 때 소수는 낮은 경쟁으로 백마탄 공주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게 생존과 번식에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정착 생활을 하던 하지 않던 자원을 잘 구해오는 남성을 선호하는 게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거예요. 부유한 남성과의 결혼은 한 달에 한 번 소고기 먹을 거 매일 먹을 수 있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는 거 매주 갈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아이 데리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가는 것 대신 매월 가서 밥 먹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존의 삶보다 더 나은 향상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신데렐라처럼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월급, 재산, 빚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자연스러운 본능인 거죠. 이런 경향성이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유전자에 조금씩 새겨져 점차 본능이 된 거예요. 물론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원인 중 하나로서 빼놓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것들은 본능을 증폭시키거나 제한하는 역할이지 본능의 뿌리 자체를 흔들지는 못해요. 인간 자체를 생물학적으로 재설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임신 등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약으로 여성은 자원을 잘 구해다주는 단서를 가진 남성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대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남성의 외모였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월급, 재산, 빚, 부모님의 지원 등 물질적 자원에 대한 우선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단서를 가지고 가짜로 휘감고 속이는 남성들에게 사기 결혼 당하는 여성들도 있죠. 여성의 본능에 기반하는 사기 전략에 당한 거예요. 아무튼 물질적 자원 선호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월급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얼마 모았어요? 집은 작아요? 빚은 없어요? 등 질문에는 속물이라는 단어가 왜 붙는 걸까요? 저 질문들은 물질과 사회적 지위를 탐색하려는 욕구와 관련이 있는데 저런 질문만 주로 하면 당연히 속물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적 자원 곧 현대에는 돈이죠.
돈으로 세상에 정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죠. 다만 돈으로 머리가 가득 찬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경향이 강한 편이에요. 문제가 안 풀린다면 그건 돈이 부족해서 안 풀리지 않았냐라고 이제 보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생겨나는 문제들을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며 풀어내며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먹고 살기 급급했던 과거라면 이해는 되죠. 하지만 요즘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경우보다 먹어서 비만으로 죽는 경우가 많죠. 물질적 요소 말고 심리적 요소들은 돈으로 해결하기 무척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가령 한 커플이 싸웠는데 나는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근데 파트너는 피하죠. 내가 말을 걸면 TV 틀고 또 말을 걸면 눈을 감고 팔짱 끼고 다리를 꼬아요. 시간이 지나서 대화를 시도해요. 근데 파트너는 아예 밖을 나가버려요. 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 피드백해서 나중에 유사하거나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같이 해결하고 싶은 건데 파트너는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파트너의 건강하지 못한 회피형 애착 때문에 파트너 관계가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파트너의 회피 애착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주변에 회피형 애착으로 인해 문제 생기면 회피하는 친구나 가족 없나요? 회피 애착과 같은 심리 정서적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까요? 이거 남자 여자 둘 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파트너가 자신이 회피 애착 유형일 때 이를 해결해서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문제 당시에는 회피했더라도 나중에 내가 대화를 시도할 때 회피하고 싶더라도 문제에 직면해서 대화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파트너는 변화에 대한 성장 욕구가 없을 수 있죠. 그리고 10년이고 20년이고 회피하는 방어 기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위한 피드백과 성장 욕구를 돈으로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연에서 모든 개체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신경화학적 시스템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10,000원짜리 돈가스 한 장에서 도파민 뿜뿜으로 행복감이 터진다면 누구는 20만원짜리 스테이크 한 장에서도 도파민이 삐질삐질 나와 행복감이 적을 수 있어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데니얼 길버트는 행복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작동한다고 주장을 해요. 가령 사람의 행복감이 1에서 10까지라면 어떤 사람은 기본이 7인데 여기서 상황에 따라 가령 플러스 마이너스 2씩 이동하며 행복과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내 파트너가 행복감 기준점이 5라면 슬프거나 기분 나쁠 때는 3이고 기분 좋을 때는 7일 거예요. 반면에 나는 7이 기준점이어서 슬프거나 기분 나쁠 때는 5고 기쁠 때는 9예요. 물론 둘 다 시간 지나면 각각 5와 7로 돌아오죠. 근데 어느 날 서로 사소한 걸로 싸운 거예요. 7인 나는 5 정도로 감정을 느끼면서 침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면서 약간의 걱정을 느끼지만 침착히 대화부터 하려고 해요. 근데 3을 느끼는 파트너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눈앞에서 치워버리려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피해요. 이런 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마주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서로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고 대응이 달라요. 이런 문제를 돈으로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말고도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싸우는 방식, 화해하는 방식, 스트레스 핸들링 방법, 방어기제 유형 등등.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물질적 자원만으로는 달성 안 돼요. 얽힌 매듭을 풀 수 있을 심리적인 적합성도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소개팅이나 데이트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은 하나 없이 물질적 자원에 대한 물음만 주로 하니 돈으로 다 해결될 거라는 모습과 앞선 심리정서적 문제들에 대해 가난해 보이는 심리적 미천으로 속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물질적 자원의 접근성만 갖고 어필하는 졸부 남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남성은 이제
여성에게는 지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결혼하더라도 여성은 이 남성은 지갑으로 쓰고 정서적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다른 남성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번식적 본능을 유전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남성과 풀어내는 거예요.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의 아이를 갖던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불륜남의 아이를 갖던 50%는 본인의 친자식인 거고, 들키지 않고 줄타기 잘하면 두 남성에게 각각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길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결혼 배우자를 찾는데 급이 얼마예요? 재산이 얼마예요? 부모님 재산이 얼마예요? 등 물질적 자원에 대해 궁금해하고 묻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미숙한 아이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생산성을 우선순위로 보는 생존 본능 때문이니 지극히 당연한 물음이에요. 하지만 풍요로운 현대사회라는 변한 환경에서 물질적 자원에 대해서만 묻는 것은 심리적으로 가난하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속물 취급 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남성이 여성의 경제력도 중요하게 체크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